제 지인이 도커를 사용한 지는 오래됐는데 사용할 줄만 알지 원리를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공부를 하는 김에 도커의 원리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강의를 통해서 좋은 인사이트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커를 사용할 줄은 아는데 리눅스를 잘 모르겠다. 머릿속에만 둥둥 떠있는 느낌이 들지 않으신가요? 그리고 도대체 그 도커를 만들면 어떻게 CPU, 메모리, 디스크 등 이런 리소스들이 나눠지는 건지, 누가 나눠주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그리고 컨테이너를 쓰다가 OOM, Out of Memory 에러가 떠가지고 전 처리하다가 혹은 학습하다가 중단된 적 있으시지 않나요? 이런 궁금증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네, 이젠 지겹다. VM과 컨테이너의 차이. 맨날 컨테이너 공부하기 시작하면 나오는 이 VM과 컨테이너의 차이. 그래도 다시 한번 짧게 훑어보죠. VM은 무조건 무겁고 컨테이너는 가볍다 라는 얘기를 하도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지겨우실 거예요. 근데 이 VM은 하이퍼바이저라는 소프트웨어가 운영체제를 설치하고 그 안에 애플리케이션을 구동시켜줄 각종 바이너리 파일들과 라이브러리들을 설치합니다. 반대로 컨테이너는 호스트에 있는 오퍼레이팅 시스템 OS를 공유하고 컨테이너 엔진이 컨테이너 안에다가 필요한 패키지들을 설치하죠. 제가 호스트 OS, 오퍼레이팅 시스템, 호스트에 있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여기 보니까 게스트 OS도 있네요. 호스트 OS? 게스트 OS? 네, 단어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호스트 OS는 내 PC, 내 서버에 진짜 설치된 OS고 게스트 OS는 이 하이퍼바이저가 만든 가상 머신에 설치된 OS입니다. 오퍼레이팅 시스템, 즉 OS는 컴퓨터에서 소프트웨어의 대장이에요. 그래서 온갖 CPU, 메모리, 디스크 이런 디바이스 자원들을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얘가 대장이니까 리소스도 많이 먹어요. 근데 이 VM 방식은 대장을 이렇게 여러 개 만들어버리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VM 한번 올릴 때마다 리소스도 많이 잡아먹고 대장님도 이렇게 모셔와야 되니까 오래 걸린다. 그래서 무겁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컨테이너는 OS를 공유하고 커널이라는 도구를 활용해가지고 논리적으로 분리하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네, 커널은 좀 이따가 설명드릴 거고요. 커널이 이런 OS 핵심 프로그램인데 얘가 관리를 해주는 겁니다. 커널 그리고 위에 컨테이너 런타임은 컨테이너를 생성하고 시작하고 뭐 무슨 관리를 해주는 그런 소프트웨어예요. 대표적으로는 도커 엔진이랑 컨테이너D, CROD 이런 게 있고요. CRIO 이런 게 있고요. 쿠버네티스를 써보셨던 분들은 이 컨테이너D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겠죠? 네, VM과 컨테이너의 차이는 하도 들어가지고 잘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생각 외로 도커와 컨테이너 차이를 아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이거는 컨테이너형 아파트인데요. 외부에서 컨테이너 안에 내가 원하는 뭐 가구, 침대가 2개 있고 벽지는 꽃무늬 벽지고 조명은 뭐 이런 걸 달아야 되고 이렇게 인테리어들을 한 다음에 컨테이너만 똑 떼서 이렇게 쌓기만 하면 이렇게 아파트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다른 지역으로 쉽게 옮길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나중에 똑같은 컨테이너를 만들기 위해 뭐 제가 말씀드렸듯이 침대 2개고 꽃무늬 벽지고 이런 설계도를 그리는 작업이 바로 이 도커 파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컨테이너 내에 벽이랑 가구, 벽지들을 잘 쌓아서 나중에 조립만 하면 되게끔 패키징해서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 도커 이미지고 실제로 집을 쌓아서 올린 게 바로 도커 이 컨테이너라는 겁니다. 근데 이 과정을 누군가 대신 해줬으면 좋겠잖아요. 왜냐면 우리는 목수가 아니니까, 기술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대신 설계도를 가지고 컨테이너를 만들어주는 친구가 바로 이 도커라는 겁니다. 이 고래 모양. 예. 도커는 그래서 저희가 컨테이너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CRI와 GUI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것 뿐이에요.
컨테이너는 가끔 도커라는 회사에서 만든 기술로 오해를 받기도 하는데요. 사실 컨테이너는 커널에서 제공하는 기능인 C그룹과 네임스페이스를 잘 활용한 기술일 뿐입니다. 이 커널, C그룹, 네임스페이스, 벌써 어려운 용어가 나오네요. 제가 다 천천히 설명드릴 테니까 마음 편하게 가지세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커널은 운영체제의 핵심 프로그램이고 시스템 하드웨어 관리랑 저수준 소프트웨어 제공 이런 인터페이스 역할을 한답니다. 저수준, 로우 레벨이라고 하면 엄청 밑바닥까지 건드릴 수 있고 아무나 건드릴 수 없는 영역 그런 느낌이 있죠. 보통 인프라에서는 메모리를 액세스하거나 관리하는 애들이 이런 로우 레벨, 저수준이라는 단어가 붙어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C그룹이랑 네임스페이스들은 설명드린 대로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 자세하게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저희는 차례대로 커널 그리고 C그룹 네임스페이스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먼저 커널은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되면 여기에 이 쇳덩이인 CPU랑 메모리, 디스크와 같은 디바이스들을 적당히 할당해 줍니다. 그리고 할당만 해주는 게 아니라 다른 프로세스들이 침범하지 않도록 관리까지 해주는 애프터 서비스까지 짱인 OS의 핵심 프로그램이에요. 커널이 하드웨어를 직접 컨트롤을 하면서 쉘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요. 이 쉘은 터미널에서 사용자, 저희가 터미널에다가 치잖아요, 명령어를. 그래서 그 명령어를 받아서 커널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커널한테 넘겨가지고 그 커널이 내부에서 처리를 한 다음에 처리한 결과를 다시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출력해주는 애가 바로 쉘인 거예요. 그래서 명령어를 통해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할 때 꼭 필요하죠. 아까 이 커널은 로우 레벨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커널을 직접 만지는 건 어렵기 때문에 쉘을 통해서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제공을 하는 거죠. 리눅스 디렉토리 구성에 대해 먼저 알면 좋아요. 윈도우든 리눅스든 어떤 기능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라면 반드시 어떤 물리적인 파일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윈도우에서는 그 설정 창을 키면 시스템, 장치, 계정 이런 설정할 수 있는 아이콘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마찬가지로 리눅스의 파일 시스템은 루트 파일 아래에 이런 계층적으로 모든 파일과 디렉토리가 만들어집니다. 몇 가지만 살펴보면 이 부트 디렉토리, 리눅스의 커널, 부팅 관련 파일들이랑 부팅, 프로세스 관련 파일들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빈 프로젝트는 시스템 부팅 및 기본 기능에 필요한 필수 파일들, 명령어들이 들어있고요. 보통 저희가 PIP나 APT 같은 걸로 설치를 하면 다 여기로 들어가죠. 그리고 데브 폴더는 하드웨어 장치나 드라이버 및 시스템 구성 요소를 나타내는 장치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홈 디렉토리는 저희가 저희 이름으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죠. 일반 사용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에요. 시스템의 사용자들은 이 내부에다가 각자의 개인 파일을 저장할 별도의 디렉토리를 만들어서 사용하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C그룹은 이 CS 폴더라는 디렉토리 내에서도 FS 파일 시스템 그리고 C그룹이라는 경로에서 관리가 되고 네임스페이스는 프로세스 그리고 PID 넘버랑 넘버 안에 각 PID 넘버로 된 폴더 안에 NS라는 폴더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C그룹과 네임스페이스를 설명드리기 전에 도커 컨테이너가 VM과 다르다는 증거를 실습을 통해서 보여드릴 건데요. 저는 VM을 하나 만들고 도커를 미리 하나 설치했습니다. 먼저 컨테이너를 생성해서 이 명령어를 통해서 내부로 이동할게요. 도커
이미지를 안 적었네요. 네,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watch PSAX라는 프로세스를 실행시켜서 실시간으로 프로세스 정보를 표시할 겁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밖에서 한번 프로세스를 찾아볼게요. 프로세스들이 좀 많기 때문에 저는 grab이라는 명령어로 찾아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이죠? 잠깐만요. 이거는 PID 1811번인데 컨테이너 내부에서 실행시켰던 거는 9번이네요. 뭐지? 같은 프로세스 다른 PID? 이것이 바로 컨테이너와 VM이 다르다는 증거입니다. 컨테이너들은 호스트랑 완전 격리되지 않고 이런 프로세스들을 공유를 하기 때문이죠. 네, 다음은 C그룹인데 C그룹은 컨트롤 그룹이라고 불리면서 단어 그대로 특정 프로세스에 얼만큼 리소스를 할당할 건지 컨트롤하는 리눅스 커널의 기능입니다. 컴퓨터의 물리적 자원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들이 이걸 얼만큼 나눠 가져야 하는지 뭐 누구한테 막 몰아줄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제한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 프로세스에 50MB의 메모리를 제한해놨는데 이 프로세스가 그 이상을 쓰려고 하면은 OOM 에러가 나오면서 프로세스 킬이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각각의 자원을 떼다가 C그룹으로 하나의 C그룹으로 만들어 놓고 이 C그룹을 사용하는 프로세스들은 그 안에서만 놀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아까 리눅스 디렉토리 구조에서 제가 C그룹은 시스템, 파일 시스템 C그룹이라는 디렉토리 안에서 관리된다고 말씀드렸죠. 이 경로 안에 C그룹이 관리할 리소스 종류별 디렉토리가 있고 그 안에 C그룹을 만들어서 해당 리소스를 얼마나 제한할지 설정하는 파일들이 있습니다. 각 C그룹들은 여러 리소스를 조합해서 조절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C그룹이 메모리 폴더 안에 들어갈 수도 있고 IO 폴더 안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C그룹의 목적은 프로세스의 리소스를 제한하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떤 프로세스가 어떤 C그룹을 통해서 리소스를 제한받고 있는지는 이 PID, 즉 프로세스 ID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엑셀이 돌고 있는데 PID가 1000번이라면 C그룹 1, 3에 해당하는 거니까 메모리는 50MB의 제한을 받게 되고 그리고 CPU는 이 코어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C그룹은 메모리, CPU, 그리고 IO처럼 리소스별로 존재할 수 있고 하나의 프로세스는 여러 C그룹에 속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프로세스 하나에 엄청 세밀하게 리소스를 조절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실습을 통해서 C그룹을 통해 메모리를 제한하면 컨테이너 내부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알아볼 겁니다. 저희가 아까 실행시켜놨던 프로세스는 끄고 네, 테스트에 필수인 패키지들을 설치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화면에는 H탑을 띄워놓을 거예요. 접속을 할 거고요. H탑을 여기서 방금 설치했으니까 H탑을 띄워놓고 지금 뭐 CPU 거의 사용하지 않고 메모리도 거의 사용하지 않죠. 그리고 호스트에서는 이런 명령어를 실행시켜 줄 건데 이거는
현재 실행되고 있는 서비스들과 각 계층을 확인할 수 있고 C그룹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명령어예요. 여기 보시면 슬라이스, 유저 슬라이스가 있는데 이 슬라이스라는 개념은 어떤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유저 슬라이스는 사용자별 서비스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시스템에 로그인하는 사용자 아이디를 기반으로 해서 유저 슬라이스 내에서 자신만의 슬라이스를 넣는 거죠. 네. 그리고 쭉쭉쭉쭉쭉 내려보시면 시스템 슬라이스가 있는데 이니 슬라이스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게 부팅 때 당연히 하나 실행되는 이니 프로세스 같은 그런 개념이고, 시스템 슬라이스는 시스템 수준 서비스의 단위예요. 얘는 아까 그 유저 슬라이스처럼 사용자한테 특정되지 않고 시스템 기능이 필수적인 서비스들만 포함돼요. 그리고 계속 쭉쭉쭉 내려보시다 보면은 찾았습니다. 이게 도커 스코프, 알 수 없는 그 UUID 같은 거랑 스코프가 돼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단위인데요. 이거는 특정 작업이나 혹은 작업과 관련된 그 C 그룹입니다. 컨테이너별로 리소스를 나눠야 되니까 당연히 컨테이너가 하나 더 생기면 이 스코프도 늘어나거든요. 아까 맨 처음 실습 때 실행시킨 컨테이너에, 여기 위에서 실행시킨 컨테이너에 C 그룹을 찾아서 컨테이너 밖에서 맥스로 사용할 수 있는 메모리를 제한해 줄 겁니다. 그래서 해당 컨테이너가 최대로 사용할 수 있는 메모리를 한번 제한해 줄게요. 네, 시스템 CTL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set property 도커, 아까 여기 얘가 위에서 띄운 이 도커의 스코프입니다. 이거를 메모리를 이걸 해주기 전에 현재 컨테이너의 맥스 상태는 어떤지 한번 보죠. C그룹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CPU 메모리 종류별로 이렇게 파일이 있습니다. 맥스로 사용할 수 있는 메모리를 보시려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그냥 맥스라고만 써있죠. 이거는 저희가 도커를 생성할 때 따로 제한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호스트에 있는 메모리를 다 얘가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저희가 2기가로 1기가로 한번 제한해 볼게요. 제한을 했습니다. 그럼 얘 볼까요? 여기 늘어났습니다. 이게 단위가 안 써 있어서 그런데 100만 기가 단위 맞습니다. 1기가 단위 맞습니다. 1기가로 제한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아까 그 스트레스라는 패키지를 저희가 설치했죠. 얘는 메모리를 강제로 먹게 하는 프로세스를 실행시키는 명령어인데, 이렇게 하면은 1기가를 사용할 수 있어요. 이걸 빼먹었네요. 네. 그러면은 바로 킬이 됩니다. 제가 너무 빡세게 잡았네요. 네, 다시 2기가로 한번 늘려볼게요. 호스트에서. 그러면은 네, 실행이 됩니다. 지금 CPU 코어 1을 100% 쓰고 있고 메모리가 1기가를 넘었죠. 다시 여기서 1기가로 제한을 해주면 바로 끊깁니다. 여기서 다시 2기가로 늘려서 해주면은 당연히 안 되겠죠. 얘를 3기가로 2기가 이상으로 늘려야 실행이 되겠죠.
이처럼 컨테이너 리소스는 도커라는 클라이언트가 C그룹이라는 리눅스의 원래에 있던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알아서 관리를 하는구나, 얼마나 제한할지는 이런 파일들로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네임스페이스는 하드웨어 공간을 논리적으로 독립시켜주는 방법이에요. 아까 PID에 여러 네임스페이스가 속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임스페이스도 역시 리소스마다 네임스페이스를 달아놓고 프로세스 생성 시에 리소스를 네임스페이스를 가지고 할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컨테이너 역시 그 리눅스 입장에서 보면 하나의 프로세스거든요. 그래서 컨테이너가 사용할 수 있는 리소스를 네임스페이스를 이용해서 논리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프로세스 두 개가 네임스페이스가 다르다는 말은 서로 독립된 공간에 있다는 거고, 네임스페이스가 다르다는 거는 네임스페이스가 같다는 거는 같은 리소스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리눅스의 프로세스는 이렇게 트리 구조라고 되어 있는데요. 갑자기 프로세스 구조를 설명드려서 당황스러우실 텐데, 네임스페이스 역시 구조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PID 숫자가 낮을수록 부팅 시에 가장 먼저 생성되는 프로세스고요. PID 1번은 무조건 부모 프로세스이고, 그 아래로 분기되어 나오는 프로세스들은 자식 프로세스이면서 또 누군가의 부모 프로세스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자식 프로세스는 부모 프로세스들의 네임스페이스를 상속받습니다. 그리고 해당 네임스페이스 안에서는 뭐 외부에서 보면은 8, 9, 1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네임스페이스 안에서 이 컨테이너라고 치죠. 컨테이너 안에서는 무조건 위에 있는 데가 1번입니다. 그래서 이런 네임스페이스 안에서는 부모 프로세스의 PID는 무조건 1번이 되는 겁니다. 네임스페이스 안에서는 부모 프로세스의 PID는 무조건 1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도커로 컨테이너를 실행시키면 도커가 새로 네임스페이스를 만들어서 해당 컨테이너에 할당해 줍니다. 그래서 해당 그 네임스페이스의 주인은 PID 1이 될 거고요. 다음과 같은 명령어로 네임스페이스 아이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세스 아이디 1번, 이게 네임스페이스들 아이디고요. 각각은 네임스페이스 종류인데 이거는 너무 많아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컨테이너도 호스트 입장에서 보면 하나의 프로세스인데요. 호스트에서 컨테이너의 PID를 알아보죠. 컨테이너의 PID를 알아보려면 도커 인스펙트 스테이트 PID 그리고 컨테이너 네임을 치면은 컨테이너 프로세스의 아이디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컨테이너 내부에서 봤던 네임스페이스 아이디랑 비교를 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수도 권한으로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수도 권한으로 변경해주고, 그리고 여기서 찾았던 PID를 여기다 붙여주고, 그리고 NS 치면은 자, 하나하나씩 보죠. 똑같죠? 신기하지 않나요? 네, 그래서 이제 네임스페이스는 역시 C그룹처럼 독립된 뭔가가 아니다. 호스트랑 공유하고 있다. VM과 다르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까지 컨테이너는 VM과 다르게 호스트 OS를 공유하기 때문에 가볍고 빠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도커는 리눅스에 원래 있던 이 C그룹과 네임스페이스라는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컨테이너를 쉽게 다룰 수 있게 해주는 클라이언트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네. 그리고 시오릅은 프로세서의 리소스를 얼만큼 할당한 거지 컨트롤하는 기능이고, 네임스페이스는 공간을 독립적으로 논리적으로 독립시켜주는 기능이라고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